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예전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대면서 하다가 관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버리고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버리고 포기하고 정말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킵 고잉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계기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이 선물과 같은 두 가지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알게 된 또 하나의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책 레버리지에서 본 그래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책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가 이 책 속에서 말한 걸 제가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여드리기 전에 론 무어가 같이 생각해보자고 한 질문을 똑같이 드려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골프를 조금 더 잘 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돈을 좀 걸자. 첫 홀은 1,000원, 두 번째 홀은 2,000원, 세 번째 홀은 4,000원. 이렇게 매 홀마다 내기 금액을 2배씩 늘려가자. 어때? 여러분은 그 정도는 수업료로 낸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덥석 묻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18번째 홀이 되면 얼마짜리 내기 골프를 치게 될까요? 5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8번째 홀이 되면요, 여러분과 저는 무려 1억 3천만 원짜리 내기 골프를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부른 복리의 법칙이죠. 론 무어는 이 복리의 법칙을 단순히 투자의 세계에만 적용할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즉 끝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성장이 더디고 성과가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실력과 경험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적게 일하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성장과 성과가 나타나죠.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론 무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은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들은 어떤 일을 뿌리내리기도 전에 포기한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한 일은 단기적으로 잘하다가 포기한 일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대학생 때 했던 첫 과외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과외 면접을 봤어요. 부모님 앞에서 이 학생을 가르쳐 보는 거죠. 과외 면접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어요. 운 좋게 오케이를 받고 과외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2시간 수업을 위해서 4시간씩 준비를 해서 갔어요. 학생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몇 주 동안은 과외를 하면서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차라리 영화관이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이건 뭐 매번 긴장되고 나도 수험생처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면서 2달 정도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과외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나중에는 딱 1시간 정도만 준비하고 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 그렇게 과외를 하나 더 구했어요. 한번 가르쳐 봤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복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를 또 늘렸어요. 과외 면접에서 100% 패스하는 스킬도 생겼습니다. 저는 고3이나 재수생만 가르쳤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교재도 3개 정도를 정해놓고 다 그걸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재를 통으로 외우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과외 시작 전에 단어 시험을 봤는데요. 그거 보고 채점하다 보니까 저도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쓰던 영어 단어장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는데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다 기억이 나요. 제 영어 실력도 늘었지만 가르치는 실력도 엄청 늘었습니다. 1분도 준비하지 않고 가도 가르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학생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과외비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과외를 구할 때는 면접도 안 봤어요. 과외 학생 어머님들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경험과 지식이 복리로 쌓이니까 나중에 취업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업하지 말고 과외나 계속 할까? 이렇게 쉽게 돈이 벌리는데? 만약에 제가 과외 초반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때 편의점 알바가 차라리 속 편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해서 제가 학비며 책값이며 용돈까지 다 마련해서 썼어야 했거든요. 아마 대학생활 내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 쪼들렸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에서 론 무어가 말한 복리의 법칙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그때
그때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지금 하는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 답답하고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도 내가 방향을 잘 잡았다면 시간을 때려 박아서라도 이 구간을 돌파해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리의 법칙 그래프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요, 더닝크루거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여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요. 아마 인터넷이나 책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역행자에도 이 그래프가 나오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실제로는 더닝크루거 효과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를 나타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와, 이거 나한테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때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을 이루니까 퇴사가 꿈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리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로 독립을 할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흥미돋는 일을 발견하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라 아이디어도 여러 개 떠오르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장비도 마련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그러다가 그 분야를 조금만 더 알아가다 보면 그 분야의 거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아이디어, 나의 수준을 보고 의기소침해지죠. 아, 난 안 되겠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경쟁해.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한 채로 지내다가 또 다른 흥미돋는 일을 발견합니다. 그럼 또 반복이에요. 자신감에 차서 이것저것 배우고 투자하고 아이디어 막 떠올리고 그러다가 언덕을 만나요. 그 언덕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직장 다니면서 이 언덕을 넘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그럼 또 포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의 저처럼 여기서 포기할 겁니다. 저는 지금 멘탈 코칭을 하고 있죠. 16년에 첫 코칭 자격을 따고 7년 동안 회사 생활과 코칭을 병행하다가 올해 3월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코칭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칭은 왜 포기하지 않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그래프를 알게 된 게 컸습니다. 이 코칭 분야에는 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많거든요. 대기업 임원 출신에 해외에서 박사 받으시고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는 분들이 이 분야에 많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배웠어요. 아, 나는 지금 이 단계에 있구나. 막막하지만 지식과 경험을 더 늘려가 보자. 고행길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자격을 하나 둘 더 갖추고 경험을 늘려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행길을 가고 있지만 연봉 8천만 원을 포기하고 퇴사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그래프를 소개해드렸죠.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아직 복리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 노란색 구간에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언덕과 거인을 만나서 좌절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복리의 효과가 쌓일 때까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식과 경험을 차근차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3개의 그래프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죠. 마지막 그래프는 제가 최근에 글청개님의 영상에서 배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저처럼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설생수라는 그래프입니다. 설은 설계, 생은 생산, 수는 수익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생산 단계로 들어가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저처럼 코칭이나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생산 단계에서 돈 대신 시간이라는 자원을 쓰겠죠. 글청개님은 대부분 여기서 포기한다고 말해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서 본 복리의 법칙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노란색 원 구간이 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과 돈은 때려박는데 아무런 성과가 안 나는 구간,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이 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계야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하는데 생산 단계부터는 심장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수익이 크든 작든 수익 단계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그래프를 마음속에 잘 품어두시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꺼내서 과연 지금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자문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심삼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